안녕하세요, 드로앤드류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 하루 전날인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제 생일일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제가 만으로 딱 30살이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20대에 배운 10가지 이러면서 그것도 영어로 인스타그램에 허세 가득한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허세 가득한 생각을 했는지 변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 이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향된 이야기라는 거, 모두가 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First, you are what you believe yourself to be.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믿는지가 너가 된다. 제가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나는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딱 그만큼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 중반까지 저를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 프레임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거든요. 그 어항에서 키운 물고기는 그 어항 사이즈 맞춰서 큰다고 하잖아요. 특히 저는 미국에서 20대의 절반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이라서 안 될 거야. 나는 미국 학위가 없어. 원어민이 아니라서 안 될 거야. 인맥이 없어. 돈이 없어. 이런 것들 제가 만든 그 한계의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깨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그걸 깨고 나와서 제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믿는지가 너가 된다가 제가 첫 번째로 배운 것입니다. Number 2. Having a passion won't pay your bills, but pursuing your passion will. 열정을 갖는 것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 하지만 열정을 밀고 나가면 돈이 된다. 이 생각보다 열정을 갖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건 쉽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흥미롭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클래스 101에서 하는 그 퍼스널 브랜딩 강의 제목이 열정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코칭을 하는데 저에게 열심히 인스타그램 하는데 협찬도 안 들어오고 비즈니스를 하자니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 협업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직접 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 제휴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직장을 그냥 다닌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저한테는 핑계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갈급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를 갈고 열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음, number 3. It's way more important how you make money than how much you make in your 20s. 20대에는 돈을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20대 초중반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때 한 달에 한 4,500만 원씩 벌었거든요. 지금도 4,500만 원은 크지만 그 당시에 특히 제 나이 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때부터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일에만 쫓아갔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호주에서 설거지나 서빙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6개월 만에 1억을 벌고 배운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댓글로 자기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느니 작년에는 그만큼 못 번 사람이 바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이 대체로 이제 상승장이었으니까 코스피도 3,000까지 찍었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그게 정말 본인이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비즈니스는 자기 주도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고 주식은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거랑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대에 돈을 쉽게 벌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든지 돈을 쉽게 벌기 시작하면 웬만한 일에 열정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쉬운 길만 쫓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ber 4. You will be so much happier if you live in the present, not past nor future.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한때 제 과거의 실수에 매여서 너무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한 적이 있어요. 또는 특히 어릴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감에 우울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예전에 나를 막 가슴 아프게 했던 연애가 지금 생각하면 막 이불킥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좀 너무 클리셰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간이 정말 약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말실수 때문에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아직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미 벌어진 일,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현재를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그러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 혹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후회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20대를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Number 5. Reading gives you knowledge. Speaking gives you opportunity. Listening makes you a bigger person. Writing makes you a better thinker. 읽기는 너에게 지식을 주고, 말하기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듣기는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며, 쓰기는 너를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번 거는 문장이 꽤 길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 처음으로 되게 좋은 DSLR 카메라를 샀어요. 그러면 카메라와 함께 오는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걸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것만 잘 읽어봐도 카메라 사용법은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사용법도 모르면서 먼저 뭐 이것저것 눌러보려고만 하죠. 물론 경험으로 배우는 게 정말 크긴 하지만 그 전에 사용법을 먼저 보면 훨씬 쉽게 접근하고 많은 위험 요소들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라는 거는 내가 해보지 않은 길을 이미 간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요. 두 번째는 말하기인데요. 이 생각보다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아서 놓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조금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벨을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그때 뭐 아저씨 저 내릴게요 하면은 대부분 문을 열어주시는데 저는 그때 너무 소심해서 그냥 한 정거장을 더 가서 걸어온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학원 지각해서 혼도 나고 그냥 그때 말 한마디만 하면 됐던 건데 그거를 못한 거죠. 근데 이게 많은 곳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나 사업 이런 거에서도 말을 안 해서 싸움이 되거나 오해가 될 때가 있는데 말을 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듣기.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하는 것만큼 듣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팔로워가 많아지나요? 뭐 유튜브 구독자는 어떻게 많아지나요? 이런 건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들어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듣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저도 한참 유튜브 정체기가 있었을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저에 대한 의견도 듣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약간 한 발자국 뒤에서 서서 저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거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대화하기가 싫었고 그래서 그냥 뭔가 차단을 하고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다시 화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지막 쓰기. 제가 최근에 쓰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는 글쓰기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책도 쓰고 있고 하면서 진짜 이 글쓰기가 내 생각을 정말 잘 정리를 해주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글을 쓰면서 그 더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쓰기를 훈련을 꼭 틈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umber 6. You never know unless you try.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른다. 저만 봐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도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몰라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되도록 다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제가 최근에 또 그 팟빵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제가 재미있어 할지 재미없어 할지는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보장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기회가 와서 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실패했다고 시간 낭비라거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은 또 생각보다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테니까요. Number 7. Self-doubt is the biggest enemy in your life. 자기의심은 삶에서 가장 큰 적이다. 이게 앞에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를 이제 시작할 때 특히 그래 해보자 하고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예상보다 좀 안 나올 때 그러니까 자기의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원래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고 불안정한 존재라서 저도 그래요. 가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종종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자기의심이라는 놈은 평생 쫓아올 겁니다. 그럴 때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자기의심을 깨볼 수 있는 무기. 그래서 그 무기를 찾는 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Number 8. Judging others will chase you and hunt you down eventually.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건 반드시 너를 쫓아와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건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남을 쉽게 평가하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게 속으로만 생각을 하든 입 밖으로 내뱉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보고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와 비슷한 행동을 한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스스로 민망해지고 실망하고 약간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저렇게 남을 지적했는데 그걸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근데 이게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면 좀 괜찮아요. 근데 누구 앞에서 혹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그걸 말했을 때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질하는 거는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만이 아니라 이렇게 발언을 한다거나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이건 잘 못하는 거긴 한데 노력 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8번째로 배운 거였고요. Number 9. Document daily because we learn every day, we forget every day. 매일 기록해라. 왜냐면 우리는 매일 배우고 매일 까먹기 때문이다.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 배우죠.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도 혹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배우고 근데 그러면서도 매일 잊어버려요.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성장하는 데 정말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그 팟빵을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거든요. 이게 제목이 Draw My Life, 드로우 앤드류의 자기계발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했던 것들, 그날 배운 것들, 그런 거를 그냥 일기장처럼 이제 TMI를 가득 담아서 컨텐츠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Number 10. If you cannot be the number one, be the only one. 만약 너가 1등이 될 수 없다면 유일한 사람이 되라.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세상에 승자는 1등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99%는 다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혹시 1등이 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불행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예전에 저도 대학교 때 인턴 생활을 할 때 뭐 삼성이나 뭐 네이버 이런 이제 큰 대기업의 인턴을 하고 싶었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저의 실력도 안 되고 뽑히지도 않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불행하다고 하기보다 저는 그래서 그때 떨어져서 제가 그냥 작은 회사를 찾아서 그냥 이력서를 냈거든요. 인턴을 뽑는다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인턴을 하게 되었고, 작은 회사였지만 그 회사 안에서 나름대로 저는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표님도 저에게 되게 좋은 업무를 맡겨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이거를 뭐 정신승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불행한 천재보다 행복한 바보가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20대에 배운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 살 어릴 때 썼던 글인지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싶은 말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클리셰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10가지로 한번 2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